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도 스마트시티 SK텔레콤과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AI 스피커에 대한 외관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곧 등장하겠죠. 이것과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겠냐? 바로 사물인터넷이죠. 이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바로 사물인터넷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사물인터넷 관련 이슈와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제 방송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율차 달리는 스마트시티로 만든다 라고 제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SK텔레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이죠. 오늘 29일에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SK텔레콤 민관 합동사업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구역에 5G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세운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과 시스템이 핸드폰 또는 내 몸과 연동되게끔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자율주행 차도 다닐 수 있도록 HD 맵을 구축하고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 거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청라, 영종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 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벤처폴리스를 조성하기로 했답니다. 요걸로 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병행하면서 5G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서 하면은 기지국 설치도 먼저 되고 우선시 되고 시스템도 확실히 잡히겠지만 이 구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5G 데이터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시범 사업 단지 안에서만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이외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언급이 없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오류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한 거겠죠. 이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가 AI 스피커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존에서 출시한 AI 스피커, 그리고 구글에서 출시한 AI 스피커, 카카오에서 출시한 AI 스피커 세 가지 모두를 비교했을 때 다 거기서 거기다, 도찐 개찐이다. 삼성이 내놓을 것도 사실상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왜? 이 AI 스피커가 먼저가 아니라 가정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먼저 AI화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AI 스피커가 도입돼야지 뭐가 진전이 있는 것이지, 편의성이 뒤따라주는 것이지, AI 스피커만 개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숟가락 없이 밥 먹을 거예요? 물론 가능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가 먼저인지 확실하게 안다면은 이 AI 스피커의 공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도 감이 오실 거고, 물론 여기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삼성의 AI 스피커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 더 있는데 KT의 기가지니, 얘도 참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죠. 저도 경험해 봤고 사용해 봤는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삼성에서 AI 스피커를 내놓게 되면은 얘네는 당연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당연히 삼성 가전과의 연동성만 확보해 줄 것이고 타 브랜드의 IoT 시스템과는 차단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려는 나중에 가서 실제로 나왔을 때 다시 걱정해 보도록 하고요. 예상되는 바로는 얘는 빛 좋은 개살구다. 공개해서 그다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콘텐츠와 가전 그리고 시스템 세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지 AI 스피커의 제 기능이 실현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예요. 빛 좋은 개살구. 이슈는 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시대적 가정인데 요즘에 지어지는 아파트나 빌라 또는 주상복합 그런 데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게 IoT지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쓰겠어요? 불 켜고 끄는 거? 난방이나 냉방? 요 정도? 예약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할 뿐이고 이 외에는 우리가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AG 칩스부터 AD 테크놀로지까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 열여덟, 스물, 스물둘, 24개. 24개의 관련주가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인 종목들을 유심히 체크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에 제가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AD 칩스, 테스나, 엔텔스, S넷, 링네트, 기가레인, 효성 ITX, EID, Y솔까지. 이후부터는 조금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가 나느냐? 후발주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패스해주자. 상위에 있는 종목들만 봐주자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엮였기 때문에 IoT 시스템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AD 칩스나 엔텔스, S넷, 링네트, 기가레인 그리고 전통적인 IoT 관련주인 효성 ITX, EID, Y솔까지 봐주자. Y솔은 또 5G 통신 시스템인데 얘가 또 근거리 통신망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Y솔의 통신 단말 제품이 부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에는 테스나 빼고 단기 급등주들이 많다.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에 걸려서 박스권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예상되느냐? 당연히 최근 흐름에서 박스권을 예상해 보면 되겠죠. 요 갭자리 2,100원의 갭자리가 박스 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박스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손절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탈폭을 예상해 보자. 그래서 2,000원 이하에서의 매수 이런 것들이 팁이 되겠죠. 그리고 박스 고점은 2,800원이고요. 물론 이전 이력을 보시게 되면은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이탈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보이는데 이것에 맞춰 대응하려면은 차익 실현 기준은 2,600원 정도로 봐줘야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